쉬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좋아하고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좀 소소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를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것 같고, 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지. 온라인 미디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객원 에디터 성격처럼 필요한 글도 쓰고 재밌는 장소들이나 브랜드나 물건 같은 거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근데 그렇게 대부분 직업으로 음. 얘기하잖아. 맞아. 나도 사실 보통 자기소개 해달라고 하면 뭐 에디터 누굽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직업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또 거리가 있는 거고 그건 나의 일부잖아. 내가 그리고 요즘엔 그런 고민도 해. 내가 정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일을 너무 안 하고 싶어. 나는 일 안 하고도 재밌게 잘 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소개할 때 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에디터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에디터도 워낙 다양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회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컨텐츠를 다루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에디터는 편집이라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러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 재밌는 정보 이런 걸 어떤 아이템, 주제, 테마에 맞게끔 선별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어떤 유무형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 이라고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같은 경우 요즘 가장 많이 내가 다루고 있는 건 어쨌든 좀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좀 대도시에서 되게 개성 있고 재미있게 잘 하고 있는 어떤 로컬 매장들, 카페라든지 편집샵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좀 소개하는 거, 이런 거를 나는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지. 프리랜서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 사실 막 거창한 목표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프리랜서에 약간 뛰어들었다? 이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퇴사를 할 때 어디를 이직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 게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그럼 본격적으로 내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 일단은 그만두고 쉬고 싶다, 그리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다가 먼저였어서 어쩌다 보니까 사실은 시작을 한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 회사 다닐 때도 좀 회사 일 외에 병행하고 있는 외주 일들이 있었고, 그런 거 플러스로 새로 들어오는 일들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1년 넘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공간들을 지인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를 좋아했었다. 그치. 라고 했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거를 일로서도 하고 있는데, 맞아. 좋아하는 게 일이 됐을 때 느낀 것들이 좀 있다는 어떤 게 있을지. 크게 나누자면 사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 좋은 점이 훨씬 크니까 일로 하면서부터 확실히 그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소비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디 공간을 방문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여기 좋아, 이런 데가 멋있어 라고 소개할 때랑, 내가 진짜로 이거를 어떤 콘텐츠로 가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이 되었고, 그걸 위해서 뭔가 취재를 가기도 하고, 또 취재 과정에서 실제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그리고 그걸 만든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운영될 수 있구나를 좀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소개해줄 때도 그 내용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일이잖아 또.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새로 뭐가 생기면 괜히 가봐야 될 것 같고 좀 약간의 강박 아닌 강박? 그러니까 어쨌든 욕구가 있잖아. 내가 선점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 소개하고 싶잖아. 내가 똑같은 카페를 예를 들어 소개할 거면 A, B, C가 한 거보다는 내 거를 더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스스로를 피곤한 상태로 만드는 거지. 더 부지런하게 가려고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뭔가를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하고, 가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지. 내가 봤을 때는 피드에서 되게 활발하게 그렇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 정말 열심히 하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근데 요즘 엄청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야. 스스로를 이제 알리는 측면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 나는 사실 근데 그 전부터 열심히 하긴 했어. 왜냐면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늘 다 관종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너무 그렇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 이야기나 내 일상의 어떤 조각을 이렇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이런 걸 나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나누는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누는 것까지도 뭐 안 가고 내 걸 보여주는 거에서 얻는 어떤 쾌감 같은 게 분명히 나한테도 있어. 근데 이제 일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더 중요해지는 거지.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일종의 자기소개서이자 포트폴리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내 SNS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거나 제안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거나 뭔가 최근에 한 일이 있으면 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내가 뭐 이런 거 했다,
라고 알리는 타입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 같은 거를 또 유심히 보는 편이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 일 이런 거 했다 라고 좀 PR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내가 그냥 어떤 거를 흥미롭게 보고 주목하는지가 좀 넌지시 느껴지게끔 자연스럽게 좀 공유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나처럼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활발하게 하지 않다가 하려는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어?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이것도 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실제로 정말 자기 필드에서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플레이어인데도 SNS에 자기 홍보는 소극적인 사람들도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 주변에도 분명히 있고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소홀히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강박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근데도 해야겠다면 나는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보통은 그걸 잘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올렸을 때 뭔가 소위 말하는 너무 나대는 것 같나? 너무 유세 떠는 것 같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 나도 들어 맨날 이런 거 올릴 때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큰 관심이 없고 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놓고 내가 그냥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어떤 것이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내려놓고 좀 가볍게 툭툭 올리는 거 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다가 있고 또 다른 축에서는 어디서든 누구든 보고 있다. 나는 사실 그거를 믿으려고 해. 왜냐면 그래야 내가 하나라도 더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좀 명분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그런 걸 체감한 순간들도 몇 번 일하면서 있었고 언제 어디서 누가 볼지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인 것도 있는데 나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 뭘 쓰고 싶어. 혹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결과물을 냈어. 그럼 난 관련된 계정이나 그게 뭐 브랜드든 인물이든 이런 사람들 일부러 막 태그도 하고 최대한 그쪽 사람들, 직접적인 당사자든 아니면 이걸 좋아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 왜냐면 이왕 올릴 거면 그쪽 사람들이 더 봐주고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네라고 알아주면 좋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내려놓고 신경을 쓰는 편이다. 작년에도 계속 이제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여러 공간이라던가 많은 걸 봤을 거 아니야. 올해 좀 너가 생각하는 트렌드가 될 것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 사실 트렌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도 어떤 트렌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를 겨냥한 뭔가를 만들고 있나 하면 사실 아닌 것 같거든. 나도 잘 못 따라가. 그리고 크게 사실 트렌드에 맞추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원하는 답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트렌드가 될 것 같다 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최근에 계속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를 만든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향이라고 뭉뚱그려 말한 어떤 여러 기호들이 되게 잘 드러나는 거, 느껴지는 거가 나는 되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 상업 매장 이런 걸 예로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컨셉과 거기에 맞는 어떤 정말 촘촘하게 소위 말하는 브랜딩에 잘 최적화된 것들로 막 채워놓은 밀도 높은 곳들이 있는가 하고 하면 어떤 것들은 사장님이 그냥 다 자기가 좋아하고 평소에 갖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로 채워넣은 듯한 되게 자연스럽고 조금 어떤 면에서 투박한 느낌이 나는 곳들도 있잖아. 나는 언제나 후자를 좋아해. 내가 소위 말하는 어떤 스몰 샵, 로컬 샵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꾸며놓은 자기 공간인데 그게 사실은 또 누구나 올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적인 공간이 내가 쉬고 싶을 때,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책 읽고 싶을 때 그 내가 갖는 나만의 시간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성 있는 곳들에 갈 때면 뭔가 초대받은 느낌도 들면서 몰래 뭔가 이 사람의 것들을 엿보는 즐거움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만들어지고 매끈하고 세련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나처럼 이렇게 조금은 내추럴하고 자연스럽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곳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있었던 행복한 순간 뭐 최근이 아니어도 된다. 너 기억에 남아있는 행복한 순간이 있다. 오케이. 나는 여자친구하고 이제 오래 만났어. 오래 만났는데 근데 내가 여자친구하고 보내는 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또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시간이 같이 누워서 그냥 음악 듣고 그리고 만나기 전까지 서로 평소에 보면 유튜브 보면서 좋아요 누른 동영상을 서로 보여주면서 같이 다시 보는 순간을 엄청 좋아해. 약간 우리의 어떻게 보면 루틴 아닌 루틴 느낌이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아요 누른 거 리스트 이제 딱 띄워놓고 봐봐 이거 대박이야 하면서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보면서 내가 이제 막 최근에 싱어게인 이런 거 프로그램 경연 영상 같은 거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라이브 무대 같은 거 저장해놨다가 이번에 얘 또 미쳤어, 얘 완전 찢었어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같이 감탄하고 그러다가 막 쇼츠나 이런 것 중에 되게 정말 웃긴 거 막 개그맨들이 이렇게 그냥 꽁트하는 거 웃긴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보면서 서로 깔깔대다가 어느 순간 진지한 영상도 있단 말이야 중간에. 그거 보면서 갑자기 서로 막 울어. 감동적인 거 보면서 막 울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30분 넘게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하듯이 서로 이런 순간이 나한테는 너무 값지고 가장 내가 일상을 살면서 좀 든든해지는 순간이어서 그런 거를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내가 어떤 영상이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아마 조승현 작가가 어떤 방송인가 자기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같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막 이런 걸 조사를 했대. 뭐 예를 들어서 가난했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은 상태가 됐을 때 뭐 행복했냐 여러 가지 조건을 좀 두고 따졌겠지.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냥 원래 자주 잘 행복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그냥 정말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서도 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도 행복하고 돈이 좀 떨어지고 어떤 시련이 왔을 때도 행복하고 누구랑 있어도 행복을 찾아낼 수, 너가 말한 것처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행복은 습관일 수도 있는 거고 훈련일 수도 있는 거고 발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대단한 거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결국은 나는 내가 해석하는 건 자주 행복해야겠다. 분명히 나는 그리고 다행이라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순간에 행복을 느낄 여지가 내 안에 많다고 느껴. 그래서 그건 난 되게 감사해.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아까 말했잖아 단순하다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이 바닥을 치고 되게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해도 사람이 어떤 하나의 발판만 있어서 사실은 또 올라올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느꼈고 내가 기억해뒀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그때 가서 되게 든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내가 준비한 마지막 지금 목표가 있다. 목표. 일단은 내가 몇 년 전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화두라고 하면 편안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되게 오랜 시간 많이 조급했었고 되게 어떤 여러 가지 여유도 삶의 여유도 없었다고 생각해. 그 여유가 없었다는 게 돈만 보고 살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꾸 되게 시선을 바깥에 두고 남들하고 스스로를 비교하고 뭔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내 안에 되게 컸기 때문에 뭔가 계속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어떤 성향이 있었어 내 안에. 조급했어.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걸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난 멋있다고 생각했었어. 동경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그게 지치기도 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멋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호흡과 리듬이 있는 것 같은 거야. 삶에서 자기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유행과 트렌드에 휘둘리지도 않고 남들이 크게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인데도 그냥 자기는 묵묵하게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떤 소소한 기쁨이나 즐거움도 충분히 누릴 줄 알고 뭔가 그게 얼굴에서도 드러나고 그 편안함이 자기의 어떤 글에서도 드러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많이 없었던 부분 같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어서 좀 많이 고민을 늘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좀 나의 시선과 무게중심을 내 안으로 자꾸 두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또 여자친구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친구가 봤을 때 나는 되게 잘 감탄하는 사람이야. 잘 반응하는 사람이고 그게 가진 이점이 굉장히 크고 나한테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됐어. 근데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 잘 반응하고 잘 감각하고 잘 감탄해.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런 나만의 시간을 또 갖는 거. 감탄하는 인간에서 이제 사유하는 인간으로 성찰하는 인간으로 조금씩 나라는 사람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 그래서 올해는 좀 감탄도 열심히 하되 한두 번 멈춰서 좀 생각하고 성찰하고 좀 내 안을 깊이 좀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책 얘기하니까 가져올까? 또 이렇게 또 홍보가 되면 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책은 어떻게 내게 하는 거야? 독립출판은
한 거. 아니 이거는 그 RH 코리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정미 편집자님 출간 제안을 주셨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에세이를 내보자 라고 연락을 주셨고 꼭 한번 나도 내 이름으로 책을 써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제안을 받은 거를 이제 수락을 하고 미팅을 하고 원고 집필 기간을 갖고 해서 이제 책이 나왔던 그게 이제 22년 9월에 책이 나왔어. 여기에 실린 글들은 새로 쓴 게 더 많긴 하고 근데 기존에 썼던 글들의 토막들이 재료가 된 것들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이제 편집자님이 나한테 연락을 주신 건 어떤 베테랑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나 정도 나이대와 연차에 근데 뭔가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된 사람들 거를 보다 보니까 자꾸 내가 걸렸대. 그분이 보고 있던 어떤 주목하던 사람을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걸리니까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날 좀 찾아보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이런 일을 하는 친구고 이런 글들도 써왔고 평소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구나를 이제 보고 이거랑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제안을 주셨던 거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볼지 모른다. 이거 쇼츠감 아닌가요? 열심히 나를 내려놓고 열심히 스스로를 어필해야 하는 이유 언제 어디서 누가 볼지 모른다. 네. 준비한 거 끝났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꾸 나도 모르게 카메라 한 번씩 눈이 내려가. 체질이는 그런가 봐. 자꾸 눈이 내려가서 저길 봐야 되나? 막. 아이고 좋습니다.